일제강점기 역사의 흔적을 담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한인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역 교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2024학년도 백석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티비가 AI 교육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뜻깊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의 목소리를 체험하는 한편 다양한 역사 기록의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내 나라 민족이 천대받을 때 어떻게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AI 기술로 복원한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영의 목소리입니다. 두 독립운동가의 얼굴 골격을 AI로 분석해 실제와 가깝게 복원했습니다. 16가지로 설정된 질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답변합니다. 이들의 음성을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호국 영령들의 굳건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는 영상이나 책으로 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역사관에서 AI로 독립운동가 목소리를 복원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시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 음성 체험 현장은 물론 도마 안중근 인형극과 태극기 체험 전시 등 총 18개 부스가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역사관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 생활 중 견뎌낸 고문 현장도 재현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여옥사도 개방됐습니다. 시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역사를 마주하며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저희의 역사를 좀 더 알고 잃어버렸던 이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저희 자유가 이런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의 노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조국을 되찾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이 서려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힌 것은 물론 인근 임시정부 기념관과 독립공원에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조국과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교 PD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지난 8월 15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 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그리고 충남 컨텐츠 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축식은 국악협회 공연과 곽호수 뉴욕 한인회 이사장의 개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유관단체 회원 및 각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2세 청소년들이 함께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유진희 광복회 뉴욕 지회장이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고 뉴욕 총영사관 이상호 총영사 대리가 축약한 대통령 경축사를 전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키는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회장과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 등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부르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뜻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전 세계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80주년을 기대합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충남 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한 특별 기념 행사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졌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에 있는 전광판에 독립운동과 순국 선열들을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특히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가족사진이 최초로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충남 컨텐츠진흥원 관계자들과 현지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세계 한복판에서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뉴욕에서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은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뿌리를 깊이 새기겠다는 한인 동포 사회의 다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역 교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광복절을 기념해 지역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부안 해성교회당에서 열린 이번 성회를 주관한 부안군 기독교연합회 임현 회장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안 지역 성도들이 영적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부안 기독교연합회 임원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계기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는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44회 전국장로대회를 열며 광복 80주년을 만든 오늘 이번 대회가 좌우와 남북을 뛰어넘어 이 땅을 평화로 회복하는 사명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미래목회포럼 등 8개 연합기관이 공동 주최한 통일선교연합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1990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과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한국교회 연합의 동력이 되고 여러 긍정적인 열매가 도출된 것처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통한 연합의 동력이 확보되길 소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학년도 백석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797명의 졸업생들은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백석이님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함께 모여 사진을 찍는 졸업생들. 표정에는 당당함과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2024학년도 백석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 현장. 학사 321명을 포함해 석사와 박사 등 총 797명이 졸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접한 지식과 경험, 또 사랑 실천의 사명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혼자 한 사람의 회복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치유로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현장에서 느껴왔었고 그걸로 통해서 가정전문 간호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가정전문 간호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을 쓰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이주훈 증경총회장, 이규환 총회장, 김동기 부총회장, 이승수 제1부총회장 등 4명이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백석교단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상을 실천하고 한국계와 연합과 일치운동을 통해 총회와 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졸업생들을 심는 나무 하나하나가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축복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민족과 지구촌에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졸업생들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백석이님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굿TV 뉴스 김태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 선교 현장도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AI와 함께하는 기사 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술과 사명이 만난 현장,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실행해보는 기능이지만 구티비 AI 엘리아를 활용해 열심히 정보를 입력하며 기사를 작성해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마련한 AI와 함께하는 기사 작성 워크숍 현장.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전 세계 3만여 명이 활동하는 글방단 기자들이 AI를 활용해 취재와 기사 작성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AI 교육을 또 한번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역량이 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강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80여 명의 선교 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의는 마상국 스파크 AI 교육연구소 소장이 맡아 AI 도구의 기본 이해부터 기사 작성 실습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사 작성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동화 부분일까요? 아니면 인간만이 하는 부분일까요? 네, 협업하는 부분이에요. 협업. 스스로 찾아가지고 만들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거를 얘한테 명령해서 글을 기사답게. 현장에서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취재 가이드라인 설명에 이어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글방단 기자들은 평소 낯설었던 AI를 활용해보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요령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은 걸 검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많이 앞으로 제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오히려 기사를 쓰거나 영상 편집이라든지 음성하고 좀 믹스하는 작업을 잠깐 해봤었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저의 기자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품은 AI 교육. 구티비는 앞으로도 글방단 선교 기자들의 역량 강화와 선교 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은혜로 가득했던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릴레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도로 채워졌던 현장을 불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9월 약 10만 명의 성도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웠던 해운대 성령 대집회.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진행된 리바이벌 2025 릴레이 집회에서 또 한 번 기도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의 인도로 참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시작한 기도는 부산 복음화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는 부산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부산이 있다. 기도회 현장은 그동안 놓치고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 헌신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최 측은 앞으로도 부산 복음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한편 2030년 다시 한번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불꽃을 피어올린다는 각오입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18일 시민 1만 2천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계엄 선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표 원고가 나머지를 대리하는 선정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 참여가 가능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대규모 소송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12.3 비상계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각각 맡은 3대 특검이 18일 동시에 핵심 인사들을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는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조사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확인했고, 최상병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검들은 대질 신문 가능성도 검토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국민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과제들로 이번 의결을 통해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18일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8일까지 이어지며 한국군 1만 8천 명이 참여합니다.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기동 훈련 중 절반은 폭염으로 연기됐지만 남북 간 긴장 완화 필요성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훈련의 본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연습을 도발 행위라 규탄하며 선을 넘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려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공무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임금 문제로 이직을 고민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구급과 저연차에서 불만이 두드러지며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올해 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공직 기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는 대신 서방이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합의한 협상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항복 요구안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과 대만 문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와 매우 비슷하지만 자신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지 시간 17일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인질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시민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강요 자택 앞에 모여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텔아비브 인질 광장으로 향하는 행진에는 3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날 시위를 진압하며 전국적으로 3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격퇴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발생한 기습폭우로 최소 344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다수는 갑작스러운 홍수와 가옥 붕괴로 사망했으며 최소 137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당국은 무너진 집 잔해 아래에서 시신이 계속 수습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중장비와 구급차 수송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5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역에선 20건 이상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입니다. 이번 산불로 지난주 스페인 전국에서 3명이 숨지고 11만 5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 2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웃 나라인 포르투갈에서도 중부와 북부 등에서 산불 8건이 확산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광주 33도, 부산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AI 기술로 독립운동가의 목소리를 복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광복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